자, 오늘은 제2강 결과의 표현 및 재해석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뭐 데이터를 얻거나 아니면 그 얻은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게 될 텐데, 그런 표현 방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의 표현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땡땡땡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라고 써져 있죠. 어, 결국에 결과의 표현은 얻은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결과를 표현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볼 수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예시로 교실 내 CO2 변화에 대한 표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뭐 지금 보니까 뭐 시간도 있고요. 뭐 환기량도 있고 시간이 변해가는 것, 그다음에 환기량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CO2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 값인데요. 일단 이 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좀 찾으셨나요? 첫 번째, 교실 내 CO2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CO2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농도로 있는지에 대한 단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음, 첫 번째 문제점은 CO2의 단위가 없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CO2의 농도 단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농도 단위를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될 겁니다. 다가 ppm. 자, 두 번째. 지금 교실 안에 농도 변화인데 보통 교실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 있을 때 변화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기준을 이런 식으로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20명.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기량이라는 대한 겁니다. 뭐 물론 뭐 환경 전문가나 환경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환기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환기량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환기량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환기량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전체에 있는 공기 중 환기를 통해 교체되는 공기량. 그래서 0%는 환기를 아예 안 시킬 때, 전체 공간 중에 5%만 환기를 시킬 때, 마지막 50%는 전체 공간의 반, 50%를 환기시킬 때의 변화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숫자가 엄청 많이 써 있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환기를 더 많이 시키면, CO2가 줄고 있구나.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보여집니다. 어,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에, 얼마나 적은 양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별 실내 CO2의 변화와 환기 시 실내 CO2의 감소 퍼센테이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별로 실내의 CO2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배로 나타내 봤습니다. 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이 지나면 처음 CO2 양보다 약 2배 정도, 20분이 지나면 3배, 30분이 지나면 거의 4배에 육박하죠. 40분은 5배, 50분은 거의 6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기를 계속적으로 시켰을 때는 10분이 지났을 때 한 1.5배, 1.4배라고 써 있죠. 20분은 1.8배, 그리고 50분이 지났을 때도 약 3배 정도의 증가량이 보였습니다. 지금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와 환기를 시켰을 때 약 3배의 이산화탄소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결과를 다르게 표현했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환기 시 실내 CO2의 감소량입니다. 환기를 했을 때 CO2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를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죠. 자, 10분이 지났을 때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환기를 50% 실시했을 때 30%, 거의 30%에 가까운 CO2의 감소량이 보였고요.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환기를 시켰을 때, 우리가 공기의 50%를 환기시켰을 때 거의 절반의 CO2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배율로 변화시켰을 때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좀 더 증가폭이나 변화량이 쉽게 보이죠. 그래서 50%의 환기를 시켰을 때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CO2의 변화 양상이 보여졌다. 혹은 환기를 시켰을 때 CO2 감소량은 확실히 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거나 탐구를 할 때 여러분이 얻어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볼까를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하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료의 크고 작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얼마나 많아지는지 얼마나 적어지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데이터들을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인과관계에 의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인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아래 데이터는 인구 수와 전기 대비 증가율을 같이 표현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인구수 그래프부터 먼저 보면 특정 지역의 인구수 변화인데요. 인구수가 195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다가 1990년도에 와서 약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한 증가율을 보면 1955년에서 60년으로 넘어갈 때 거의 0%에서 50%, 2배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50% 이상이죠.
그러다가 인구 증가의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1955년도에 와서는 0보다 작아집니다. 0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0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수의 데이터와 인구 증가율의 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 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해석은 X축의 변화에 의한 Y축의 변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X축은 지금 현재 화살표로 그려진 연도겠죠? Y축은 왼쪽의 Y축은 인구 수, 오른쪽의 Y축은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축의 변화에 의해서 Y축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Y축의 변함에 따라서 X축은 어떻게 변한다라고 그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할 때 X축과 Y축의 표시가 명확해야 됩니다. X축, 아까 얘기했던 원인이고요. Y축, 결과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연도가 변함에 따라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혹은 전년도 대비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늘어난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Y축을 먼저 해석하지 마세요. X축의 변화함에 따라 Y축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면 우리가 선생님 표를 그려놓고 데이터와 표를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전환시키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역별 표층 수온 변화, 동해, 남해, 서해, 우리나라의 바닥들의 수온의 변화를 데이터로 갖고 왔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전환시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X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연도가 되겠죠. 그럼 연도를 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16, 17. 자, 그리고 이 연도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고 있어요? 수온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수온을 13, 14, 15. 다시 할게요. 14, 15, 16, 17, 18, 19. 그래서 온도, 도씨, 여기는 년. 이렇게 단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해, 남해, 서해의 기온을 다 체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70년도에 동해의 수온은 16.3이었으니까 16.3에 표시해주고요. 75년도에는 16.9, 조금 올랐네요. 16.9, 80년도에는 16, 85년도에는 16.8, 90년도에는 18, 어우, 엄청 많이 올라갔죠? 95년도에는 16.3, 다시 내려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남해, 서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든지 혹은 모양을 다르게 해서
세 가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볼 때보다 그래프로 볼 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실습이 끝나면 어, 우리가 다음 수업은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대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이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교를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주고 그거를 직접 그려보고 해석도 해보는 그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